그다음 비교 방식의 장단점 및 적용 대상. 자, 요거를 여러분 꼭 암기를 하셔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 장점입니다. 그럼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을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시산가액을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시산가액을 우리가 조정을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 방식에 의한 가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원가 방식에 의한 가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 의한 가치를 구할 거예요.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도. 아무튼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게요. 숫자로 써볼까요? 아까처럼 자, 뭐 100원, 뭐 원가 방식이 뭐 95원, 수익 방식이 뭐 1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세 개 방식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시는 감정평가의 적용, 평가 방법은 주된 평가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 감칙에 정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는 광의의 비교 방식 가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광의의 비교 방식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썼더니 100원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 토지가 원가적으로 또는 수익적으로 나왔다고 쳐보게요. 95, 110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조정을 해서 결론을 내셔야 된댔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토지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또는 뭐 부동산의 특성을 봐가지고 혹시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혹시 이 건물의 이 물건의 특성이라든지 그걸 보았을 때 과연 시장성이냐 원가성이냐 수익성이냐 어디에다 비중을 둘지를 여러분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 결론을 낼 때 풍부하게 근거를 쓸 수 있는 게 이 3방식에 있어서의 이 장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3방식의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써지겠지? 절대 안 됩니다.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비교 방식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증적이고 객관적이겠죠. 실증적이고 포인트, 객관적이면 설득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거래 사례가 있는 것은 모든 적용이 가능하겠죠.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평가에 유용하다. 순수익 및, 자, 이게 3방식에서 쓰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보면 이해 갑니다. 일단은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산식이 간편하고 의뢰인들이 이해하기 쉽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럼 단점을 보면 뭐든지 다 단점이 있으니까요. 장단점이. 거래 사례가 없으면 쓸 수가 없겠죠. 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인을 비교할 때 주관 개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에 호황과 불황이 심해요. 즉 우리 감정평가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가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평가를 하면 앞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걸 반영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결국 과거의 가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가격 수준이 낮겠죠. 불황일 때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이 좋았고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시장 상황,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겠죠. 즉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만약에 사정이 개입이 돼 있어요.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이 사례가 둘이 뭐 특수 관계인끼리 했던 사례예요. 그러면 뭔가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말한 사정은 그 말입니다.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 뭐 그런 주관성. 그다음에 금융조건, 거래 동기. 사례 가격은 과거의 가격으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죠. 경기 호황 불황. 그럼 적용 대상은 어디냐. 충분한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주로 토지, 아파트, 상가에 적용한다. 그렇죠?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건축한 지 오래된 건물이나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단독주택들도 가능하다. 자, 앞으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주어진 문제를 보고 어떤 평가 방법을 여러분이 적용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자료에서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거는 비교 방식을 써야 되는지 수익 방식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수의 방식을 만약에 이용해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결론은 어차피 내줘야 되잖아요. 얼마라고. 그때 어느 방식에다 더 방점을 두냐. 그때 이러한 비교 방식, 이러한 장단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설득력 있게 채점위원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논술 시험이잖아요. 저희 시험은. 에듀